설마 돌려받을 수 있겠지? 이게 뭐고? 주인이 왜 바뀌었지? 여보, 근저당권 설정이 2019년 10월 15일? 우리 전세 보증금 못 받는 거 알가? 다리야. 우리 오늘 몇 집 봤지? 5곳? 근데 그렇게 돌아다녔는데도 딱 마음에 드는 집이 없네. 집 좀 넓고 전세 가격 괜찮다 싶으면 저당 잡혀 있고 아니면 월세고.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 첫 신혼집 알아보는 건데 꼼꼼하게 잘 알아봐야지. 마음에 드는 집 구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럼요. 네, 중개사님. 사장님이 말씀한 조건에 딱 맞는 집이 하나 나와서 연락드렸습니다. 어떻게 한번 가보시겠어요? 그럼요. 보러 가야죠. 그럼 제가 주소 문자로 보내드릴 테니까 그 집 앞에서 뵙자. 예, 알겠습니다. 집 넓고 깨끗하죠? 그렇네요. 근데 전세 가격이 중요한데 얼마에 내놓으셨어요? 월 차임 없이 전세 1억 5천만 원이네요. 생각하셨던 금액이죠? 뭐 집도 좋고 전세금도 좋고. 혹시 은행에 저당권 잡혀 있는 건 아니죠? 깨끗합니다. 등기부 떼서 다 확인해 드릴 거고요. 우리 사장님이랑 사모님이 워낙 꼼꼼하게 알아보셔서 제가 미리 알아보고 추천해 드리는 겁니다. 집 좀 더 둘러봐도 괜찮죠? 네, 그렇게 하세요. 자기야. 응. 이 집 마음에 드나? 위치도 자기 회사랑 우리 회사 딱 중간이고 지금까지 둘러본 집 중에서는 제일 마음에 든다. 그럼 우리 등기부 한번 확인해보고 깨끗하면 여기 계약하자. 그러자. 이 등기부 확인하는 거 꼭 필요한 습관입니다. 예. 저 등기부를 한번 더 보고 싶은데요. 예, 제가 오늘 발급받아 왔습니다. 보시면 근저당 설정된 것도 없고 전세권자, 가압류 다 없이 깨끗하죠? 저희 집은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신혼부부라고 하니까 제가 전세도 더 안 올리고 계약하려고 하는 거니까. 자, 그럼 계약서 보시면 임대차 보증금은 월 차임 없이 1억 5천만 원입니다. 확인하시고 기간은 2019년 10월 15일부터 2년 2021년 10월 14일까지입니다. 확인하셨죠? 네. 이제 마음 편히 자겠다. 자기야, 우리 계약서 다시 한번 확인해보자. 정말 꼼꼼하시네요. 네. 계약하자마자 동사무소 가서 확정일자 받았으니까 뭐 문제될 거 없겠지? 그럼 확정일자도 제대로 받으셨고요. 안녕하십니까. 박 사장님 무슨 일로? 내가 일전에 아파트를 팔았으면 한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그냥 전세 놓기로 하셨잖아요. 가격도 그렇고 조금 맞는 사람이 없어서 그랬는데 여기 내 친한 형님이 좋은 가격에 사겠다네요. 예? 오전에 전세 계약하셨잖아요. 내가 좀 사정이 급해져서 이 형님한테 팔게요. 제가 당장 들어가 살 것도 아니고 2년 뒤에 들어갈 거라 임차인이 그대로 살고 계시면 됩니다. 예, 뭐 그럼 알겠습니다. 오전, 오후가 이렇게 바뀌나요? 당일날 하는 건 좀 이상한데요? 그렇죠. 아무리 사정이 급해도 그럴 일이 좀 이상합니다. 자기도 와서 좀 쉬라. 나머지는 내일 또 하자. 그럴까? 이사 2번 했다가는 몸이 남아나질 않겠다. 자기도 고생했네. 자기도. 보자. 내일이면 이삿짐도 다 정리될 것 같고 오늘 전입신고까지 했으니까 뭐 문제될 거 없겠지? 그럼 우리 싸우지 말고 잘 살아보자. 응.
전입신고도 뭐 차질 없이 했습니다. 자기야, 우리 오랜만에 둘 다 연차도 냈는데 어디 놀러 갈까? 어디 갈까? 응? 누구지? 내가 나가볼게. 자기야 뭔데? 법원에서 온 거 같은데. 자기야, 우리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는데? 뭐? 어디 보자. 채권 최고액 3억? 채무자 권호진? 어떡하노? 아니 너무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우선 변제가 행사할 수 있다. 근데 권호진? 그 사람 누구고? 설마 돌려받을 수 있겠지? 이게 뭐고? 주인이 왜 바뀌었지? 여보, 근저당권 설정이 2019년 10월 15일? 우리 이사한 날인데 우리 이러다 전세 보증금 못 받는 거 아이가? 잠시만. 법원에 전화해보자. 어. 예. 그 경매 통지서를 받았는데요. 저희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거죠? 예? 변제 못 받는다고요? 자, 글쎄요. 의뢰인 부부가 정말 꼼꼼하게 알아보고 전세 계약을 했는데 본인들도 모르는 사이에 임대인이 바뀌었고 게다가 살고 있는 집까지 경매에 넘어갔다고 하니까 이게 무슨 황당한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너무 황당한 사건인데 네. 일단은 먼저 사건 정리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우 이진주 씨 부부는 임대인 박정식 씨와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합니다. 부부는 계약하는 당일에도 등기부상으로 자신들보다 선순위 권리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계약을 했죠. 그리고 곧바로 관할 주민센터에 가서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도 받았습니다. 2019년 10월 15일 이사를 하면서 같은 날 전입신고까지 마쳤는데요. 그래서 부부는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취득했다고 믿고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2020년 12월경 법원으로부터 부부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갔다는 통지서를 받게 되는데요. 불안한 마음에 등기부를 확인해 보니 아파트의 소유자가 박정식 씨에서 전혀 모르는 권호진 씨로 변경되어 있었고 부부가 이사를 했던 2019년 10월 15일에 채권 최고액 3억 원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부부는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취득해서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 거라 믿었지만 변제를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화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부부가 정말 신중하게 알아보고 집을 구했거든요. 그래서 계약서를 쓰고 바로 확정일자도 받았고 이사하는 날 전입신고까지 다 했는데 자, 이런 경우에 보통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대항권이라는 게 생기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대항력이 생기는 게 맞고요. 네. 그런데 이제 임차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 그러니까 이 전입신고라는 것을 마치면 대항력이라는 것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계신데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확정일자를 받았다라고 해서 곧바로 대항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전입신고를 하셔야 되고 그런데 이때에도 전입신고를 한 그날 대항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이 나중에 임대차 보증금을 다 돌려받기 전까지는 그 과정에서 임차주택의 소유자가 어느 누구로 바뀌더라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돈을 돌려주기 전까지는 집을 빌려줄 수 없다라고 임차주택의 반환을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중요한 것은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해야 그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을 갖춘다는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부부 같은 경우는 확정일자도 받았단 말이죠. 근데 법원에서는 우선 변제권이 없다라는 얘기를 했다는데 왜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놀이공원에 가서 줄을 서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와서 줄을 선 순서대로 사람들을 입장시켜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주택에 대해서도 누가 먼저 권리를 취득했는지 그 순서를 시간 순으로 따져보고 먼저 취득한 사람 순서대로 배당금을 지급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은행은 2019년 10월 15일자로 근저당권이라는 권리를 취득을 했던 반면에 이 영우 씨 부부가 취득한 우선 변제권은 2019년 10월 16일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확정일자를 받는다라고 해서 곧바로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대항력이 발생하여야만 우선 변제권도 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전입신고를 했던 것이 2019년 10월 15일이고 그 다음 날인 10월 16일 0시부터 대항력도 발생을 하고 우선 변제권도 발생했기 때문에 시간 순서상 영우 씨 부부가 은행에 뒤지게 되는 것이죠. 제가 미리 좀 더 조사해 본 결과 이 아파트가 약 2억 원에 낙찰되었고 은행의 대출금이 실제로는 1억 5천만 원이기 때문에 영우 씨 부부는 5천만 원 정도만 배당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이 대항력이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인데, 자, 그러면 임대차 보증금이 지금 1억 5천만 원의 절반도 못 돌려받는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아파트를 낙찰받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보증금을 달라. 보증금을 다 돌려받기 전에는 못 나가겠다. 이렇게 하면은 좀 되지 않을까요? 네, 이 사안에서 안타깝게도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 다시 놀이공원을 예로 들어볼게요. 예. 이번에는 먼저 와서 줄을 섰던 사람이 갑자기 다른 놀이기구를 타고 싶어서 그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온 사람에게 자기 자리를 양보하는 거죠. 그렇더라도 그 원래부터 뒤에 있던 사람들의 자기들의 입장 순서가 바뀌는 것은 아니겠죠. 그렇죠. 앞에 새로운 사람이 그렇죠. 왔으니까. 네, 자기들은 어차피 뒤에 서 있었으니까. 네. 그래서 영우 씨 부부보다 우선하는 권리자가 은행에서 새로운 소유자로 바뀌었을 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은행에 대항할 수 없었던 영우 씨 부부는 여전히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대항할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 새로운 소유자가 나가라고 하면 그냥 나가야 합니다. 참 이 부부가 지금 난감하고 또 억울한 상황인데, 근데 또 임대인 박정식 씨도 좀 그런 게 아파트를 팔았다는 사실을 세입자한테 당연히 얘기를 해야 되는데 또 얘기를 안 했어요. 네, 당연히 알려야 되는데 그러질 않았죠. 네. 근데 이제 권호진 씨는 이 박정식 씨가 모르던 사람도 아니고 아까 말했듯이 친한 형님이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사정이 급해가지고 친한 형님한테 팔기로 했다는 건데 왜 하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바로 그날 그 직후라는 건지 이해가 안 되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특히나 이 매매 계약을 한 이후에 권호진 씨 이름으로 근저당까지 설정을 했거든요. 이런 걸 보면 영우 씨 부부로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나중에 반환하지 않을 그런 편취 의사를 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했고 이런 것을 권호진 씨와도 공모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충분히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알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뭔가 좀 꿍꿍이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네. 자, 그럼 이 의뢰인 부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우선 이 전 임대인 박정식 씨는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려는 어떤 그 기망의 고의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므로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하겠고요. 네. 권호진 씨 경우에도 이 사기의 공범으로 같이 고소를 해서 사실관계가 어땠는지를 규명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드라마에서 보면 그 임대차 계약과 매매 계약을 한 공인중개사가 다 했단 말이죠. 제가 뒤에 알아보니까 이 부부가 공인중개사에게 가서 왜 그걸 나한테 알려주지 않았냐고 따졌다고 하는데 네. 공인중개사가 그런 것까지 알릴 의무는 없다. 알려야지. 그리고 새로운 소유주인 권호진 씨가 빚을 진 것까지는 나도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정도면 제 생각에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의 어떤 책임을 물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일단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공인중개사 경우에는 당사자들 간의 임대차 계약과 매매 계약을 같은 날 다 체결을 한 직접 중개한 사람이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임대차 기간이 언제 시작하는지, 뭐 매매 계약의 내용이 뭔지 이런 것들을 다 알 수밖에 없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 박정식 씨와 권호진 씨가 매매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부부에게도 알릴 의무가 충분히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중개과실 책임을 물어서 손해배상을 청구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의뢰인 부부 같은 이런 억울한 사태를 만약에 미연에 좀 방지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근데 결국에 우리가 손해라고 하는 것은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그런 손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하는 단계에서부터 방안을 강구해 봐야겠습니다. 이 임대차 보증금의 지급을 일시불로 하지 말고 매매 계약에서처럼 계약금, 중도금, 잔금 또는 계약금과 잔금 이런 식으로 구분한 다음에
임차인의 입장에서 가장 안전하게 하려면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잔금을 지급하는 식으로 계약하는 것이 가장 좋기는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현실적으로 임대인의 입장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게 어렵다면 적어도 입주하는 날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을 하고 입주하기 전에 임차주택의 등기부를 열람을 해서 혹시라도 신청 사건 처리 중이라는 기재가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하는 게 안전하겠습니다. 이 신청 사건 처리 중이라는 것은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어떤 등기 신청, 즉 뭐 소유권 이전된다든가 가압류가 된다든가 근저당이 설정된다든가 하는 이런 신청이 들어왔을 때 곧바로 법원에서 신청 사건 처리 중이라고 표시를 해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런 표시가 있다라고 하면 그게 도대체 무슨 등기를 하려고 신청한 것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이상이 없겠다 싶으면 그때 이제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등기부 열람을 그러면 법원에 가서 해야 되느냐 이런 게 좀 의문이실 텐데요. 그러실 필요 없이 법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인터넷 등기소라는 홈페이지를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경매 진행 상황 같은 경우에도 법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법원 경매 사건이라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근데 요즘 그 악성 임대인들 때문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그런 임차인들이 좀 많아져가지고 여기 보니까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 이런 보험 제도도 있다고 하는데 이게 좀 도움이 될까요? 네, 보험료가 들긴 하지만 가장 안전한 방법이죠. 네. 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이라는 것은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보험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이것을 반환하지 않거나 또는 우리 사안에서처럼 임차주택이 경매에 넘어가 버리는 경우에 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대인을 대신해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주고 그 반환해준 금액만큼을 임대인으로부터 구상을 받는 방법입니다. 때문에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언제라도 안심하시고 보증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런 자세한 내용은 네.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상세하게 안내가 나와 있으니까요.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의뢰인 부부에게 해결책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사실 이 사건은 분석해보면 분석해볼수록 이 임대인이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편취하려고 처음부터 매수인과 짜고 허위로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닌가 강력히 의심이 드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매수인의 이름으로 대출까지 받은 사기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임대인과 매수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시고 더불어서 임대인과 매수인이 거래하는 은행 계좌를 가압류해 두어야겠습니다.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하실 때는 임대인의 은행이 어딘지를 아셨기 때문에 그 은행을 상대로 하시면 되고요. 네. 그런데 대체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임대인과 매수인이 변제 자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고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를 상대로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시고 마찬가지로 공인중개사의 은행에 대해서 가압류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끝으로 이 실제 배당을 적게 받게 되더라도 반드시 배당 절차에 참가하셔서 일부라도 회수하실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